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커런트 드라이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런트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자, 히팅과 커런트는 달라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살펴보면요. 밸런스 디스페이스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살펴보면 히팅을 해주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메트리가 거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쪽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험프가 생기게 되는데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경우에서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디퓨전 해 나가면서 서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죠. 서로 충돌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골고루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그냥 시메트릭합니다. 근데 커런트 드라이브는 다르죠.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모멘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스렉 커런트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벨로시티가 한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디스트리뷰션이.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콜리전이 일어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거나 또는 이게 전체가 한쪽으로 밀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전달하게 되면 에너지 전달과 동시에 모멘텀을 한쪽 방향으로 전달받게 되면 자, 이쪽은 한쪽으로 생겼죠. 벨로시티가. 그게 뭡니까? 커런트가 되겠죠.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커런트가 되고 아이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커런트가 되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벨로시티가 몰려있다는 이야기니까 한쪽 0이 아니고요. 우리가 평균을 취했을 때 0이어야 되겠죠. 토로이달 방향으로. 그러면 커런트가 없는데 한쪽 방향으로 벨로시티가 있다. 토로이달 방향으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V 파랄렐 방향으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커런트가 한쪽으로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플라즈마 히팅을 우리가 보통을 하는데 거기서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어시메트릭하게 생기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바로 커런트가 생긴다. 커런트 드라이브가 됩니다. 실제로 커런트는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죠. NQV였는데 V 대신 이제 여기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집어넣으시고 벨로시티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V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커런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런트를 만들어준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런트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토카마 100% 난인덕티브 커런트 드라이브를 하기 위한 토카마에 반드시 커런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부스렉 커런트 더하기 외부의 커런트 드라이브. 그래야지 우리가 커런트 프로파일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런트 프로파일 컨트롤에도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레이터 같은 경우는 부스렉 커런트를 오히려 없애줘야 될 상황이 생겨요. 폴로이드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부스렉 커런트가. 근데 스텔라레이터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서 폴로이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데 부스렉 커런트가 생겨버리면 이 폴로이드 마그네틱 필드를 변형시켜버리겠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스렉 커런트를 컴펀세이션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뉴트럴 빈 커런트 드라이브 말씀드렸죠. 한쪽 방향으로 탄젠셜로 인젝션 해주면 커런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JT60의 이제 결과인데요. 히팅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플라즈마 에너지. 뉴트론 일들이 올라가네요. 보시면 이쯤에서 네거티브 뉴트럴 빔 말씀드렸죠. 이제 하이 에너지로 갈수록 뉴트럴라이제이션 에피션시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언 빔이 들어오는데 이걸 뉴트럴라이즈 시켜야 됐죠. 근데 그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빔을 사용한다 했죠. 그런 네거티브 빔을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JT6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팅을 해주면 여기서 보면 에너지도 올라가고 뉴트럴 일드가 올라가죠. 자, 이게 커런트 전체 커런트인데요. 전체 커런트는 1.8메가암페어인데요. 이만큼 양이 지금 인덕티브 커런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센트럴 솔레노드에서 커런트를 바꿔줘가지고 플라즈마의 볼티지가 유도돼서 만들어진 커런트.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 양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빨간색이 뭐냐? 이 간격이 부스렉 커런트입니다. 부스렉 커런트 처음엔 작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죠. 커지면서 좀 어느 정도 값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뉴트럴 빔에 의한 커런트입니다. 자, 이만큼 켜졌어요. 이만큼이 생겼죠. 원래 0이었다가 보시면 이 간격만큼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뉴트럴 빔에서 생기는 커런트. 아까 말씀드린 커런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녹색을 켜줬는데요. 이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에 의한 커런트 드라이브가 이만큼이 더 생겼습니다. 다 더해보면 1.8메가암페어가 되고요. 이때는 인덕티브 커런트가 없죠. 그래서 100%로 난 인덕티브 방식으로 커런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부스렉 커런트가 한 대략 50% 정도 되겠죠. 자, 이래서 히팅 앤 커런트 드라이브의 방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방식이 있죠.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믹 같은 경우는 매우 효과적이에요. 토카막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달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그니션에 도달할 수 없다. 리액터에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MBI는 어떻죠? MBI는 굉장히 릴라이블합니다.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로스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성자가 와서 이제 막 때려가지고 포트가 손상을 많이 입기도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매너지가 높아지면 네거티브 아이언 소스가 필요하게 되죠. 자, 그래서 네거티브 아이언 소스를 만들기가 또 어려워요.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로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커런트 드라이브 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너무 흡수가 잘 되니까 센터 히팅이 어려워요. 들어가기 전에 웨이브가 다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프엑시스 커런트 드라이버가 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플링 중에서 안테나와 플라즈마의 이제 이게 커플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밀도도 중요하고요. 게다가 또 이제 플라즈마 밀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파가 전파가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E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릴라이블합니다. 그리고 플렉서블하고 피직스도 굉장히 쉽고요. 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컬라이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NTM 제어할 때도 EC를 사용했죠. 그 NTM 아일랜드에 정확하게 부스랩 커런트가 없는 영역에 이제 쏘아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는 일렉트론을 히팅하니까 퓨전 리액터에서는 아이온을 히팅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ICRH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 히팅을 해주니까 좋죠. 퓨전 실제로 아이온을 히팅해주니까. 그리고 센트럴 히팅도 가능합니다. 중심부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테나의 커플링, 웨이브의 커플링 문제가 로하빌 같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또 안테나가 웨어 플라즈마에 가깝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겠어요? 이제 로하이브리나 둘 다. 안테나가 플라즈마 가까우니까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가서 때린다든지 또는 뉴트론이 DT 반응에서 나온 뉴트론이 가서 때려가지고 손상을 많이 입을 수 있겠죠. 특히 ICRH 같은 경우는 그 안테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뉴트론이 와서 때릴 경우에 손상을 많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열과 전류구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오미기팅, 그 뉴트럴 인젝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플라즈마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디스퍼전 릴레이션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브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ICRH, 로가 하이브리드, ECRH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히팅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서 가열과 전류 구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안테나 같은 경우도 플라즈마와 굉장히 많이 인터랙션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